곱하고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가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기자입니다. 작고입니다. 오늘은 벌써 할로윈이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리고 오늘은 1년에 4번밖에 없는 우리 자코님의 3, 4분기 미디어 리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 뭐 사실은 좀 지났어요. 사실 9월 31일까지 아,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뭐 저희가 계속 바빠가지고 여름 랩업도 해야 되지, 뉴욕시도 네. 저번 주에 네. 오랜만에 그거 하고 그래갖고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갖고 4, 4분기는 또 연말에 네. 1년치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또 이제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이제 3, 4분기 것만 오늘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 8, 9월 동안 네. 제가 본 거? 네. 제가 본 거. 다 나온 거를 다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근데 문제는 저번 시즌에 36개를 했어요, 저희가. 네. 이번 시즌에 23개밖에 안 돼요. 왜? 일 너무 열심히 했구나. 나태하구만. 오 마이 마이. 아니, 없었어요, 드라마가. 아.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올림픽도 있고 뭐 새로 만들질 않아. 추석도 있고. 뭐 추석이 상관이 있나? 몰라. 내 말이 모르겠어요. 내 말이 그리고 양적으로도 떨어졌고 질적으로도 저번 시즌만 해도 별 4개 5개가 한 합치면 15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건 보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 합쳐갖고 별 높은 게 5개밖에 안 돼요. 정말 볼 게 없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없는 와중에 뭐 이것저것 봤는데 이번에 제일 사실 큰 화두는 흑백 요리사였잖아요. 그쵸. 텔레비전에서. 근데 저는 안 봤거든요. 그니까. 저는 예능에서 뭐 경쟁하는 예능 이거는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프로듀서 101, 쇼미더머니 네.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재밌고 좋아해갖고 이게 빠지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잘 빠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완전 빠져서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약간 그 제작자들한테 농락당하는 느낌? 뭐 어떻게 해도 뭐 사실 한 명만 될 거 뻔한데 뭐 그거에 내가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뻔히 아는 거에 끌려가는 느낌 때문에 안 보는데 봤어요. 근데 하도 정말 하도 반응이 많아서, 너무 좋고. 네. 안 봤는데도 하도 짤 많이 돌고 SNL 패러디 막 이거 다 봐가지고 본 것 같아. 그리고 소셜에서 계속 짤 올라오잖아요. 음. 안 봤는데도 막 이분하게 막 뭐 하고 뭐 막 그거 뭐 최소의 익힘 정도가. 뭐 그거는 대충 아는데 어떠셨어요? 다들 다 보셨어요? 저도 원래 그런 거를 서바이벌 네. 이거 안 좋아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다길래 진짜 시간이 남아도 노는 날 시작을 했는데 후루룩 끝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몇 편이지? 몇 편이었지? 10편? 10편? 10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서바이벌을 안 좋아하는 게 되게 그 심사위원들의 그런 게 사실 좀 짜증났거든요. 네. 깎아내리고 막 정말 막 이런 거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12화까지 있네요.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그 흑백 요리사는 일단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일단 모두에게 리스펙을 깔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 거기에서 불편감이 일단 없어서 좋았고 그러면서 그냥 쭉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요리사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와 진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들고 안 본 이유 중에 하나 또 이거예요. 먹고 싶을까 주로 봐. 밤 시간에 봐야 되는데 요리니까. 근데 이게 먹어보고 근데 왜 우리가 TV에서 짜장면이 나오거나 라면이 나오면은 먹고 싶잖아요. 아는 맛이니까. 네. 근데 거기는 상상할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식욕이 막 땡기진 않는데 그래. 거기 이제 거기 이제 한 편 중에 그거를 먹으러 오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난 그 편이 제일 흥분했어요. 진짜? 나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 진짜 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즌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 가니까 유튜브에 이제 번외로 비하인드며 뭐 온갖 그 나오는 이제 출연자들이 온갖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비하인드 대방출하고 맞아. 이제 각자 캐릭터들에 대해서 더 이제 진솔한 얘기들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되게 번외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되게 한동안 참 인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인조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아직도 봤는데, 네, 저는 워낙에 푸드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사를 한다길래 무조건 봐야지. 근데
딱 심사위원이 백종원 씨가 나오는 거예요. 난 백종원 씨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한식대첩부터 너무 많이 시작해가지고 했지.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성재라는 잘 몰랐던 미슐랭 3스타 그 셰프가 딱 나오면서 밸런스가 확 잡히면서 이 심사의 퀄리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서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백종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진짜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미식 여행을 많이 하면서 원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안성재라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 백종원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드러나면서 되게 심사위원 2명을 그렇게 뽑은 거는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은 이미 그 업계에서는 되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어서 그 90명의 흑 요리사들 있잖아요. 80명. 아, 80명. 그러니까 20명의 백 요리사하고, 흑백 요리사 중에서 80명인 흑 요리사. 거기에 들어간 것만 해도 진짜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주름 좀 잡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마스터 클래스나, 마스터 셰프나, 그런 마스터 셰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슈퍼스타 K 이런 게 할 때 예선전에 웃긴 사람도 있잖아요. 비빔밥? 비빔밥. 그게 웃긴 사람이 그 비빔씨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 서바이벌 쇼를 할 때는 처음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는 건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고 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안성재 셰프랑 백종원 씨가 이제 그렇게 크리틱 해주는 게 굉장히 리자님 얘기한 대로 굉장히 리스펙트했고 거기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스케일이 엄청 너무 크고 그리고 연출이 굉장히 웅장하게 잘 돼 있어서 거기에 나온 100 요리사들은 사실은 손해볼 거를 감당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 리프트를 타고 쫙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아, 나 나오기 잘했어.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일단 좀 가오를 세워줬다는 거 그게 되게 좋고 약간 뭔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 같은 그 100 요리사들하고 그 아래서 정말 80명이서 이제 20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요리사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급식 대가 같이 정말 이게 뭐요? 빠스요? 이게 정말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게 아니고 그 급식 대가 분이 분명히 와서 스케일 보고 이게 뭐야? 분명히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 사전 정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하던 식의 아이들 먹이는 급식을 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그리고 약간 묘미가 더해지고 그리고 또 에드워드 리 같이 정말 에드워드 리가 와서 체리 온 탑이 된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스크림 위에 딱 체리 온 탑이 딱 얹어지고 아니면은 정말 마지막에 그야말로 셰프들이 얘기할 때 마지막에 소스를 똑똑똑 떨어뜨리는 날지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스파게티 할 때 위에 올리브 오일을 싹 이렇게 뿌린달지 약간 맛을 딱 풍미를 그러니까 더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에드워드 리가 정말 충실히 해낸 거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그 박수를 치고 딱 보면은 그 사람의 힘이 굉장히 나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네. 혼자 다 해. 지금 뭐 느낀 게 너무 많았네. 감상평하는 거야? 흑백 요리사? 어이구. 왜냐면은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스토리의 힘 그게 정말 대단한데 왜냐면은 그 스토리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그게 얼마나 강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드워드 리는 그냥 스토리의 힘뿐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꿰어낼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꿰서 음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그냥 의미 없이 둔 게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 이규는 옛날 사람이라 막걸리 마시고요. 에드워드 리는 위스키 마셔요. 약간 이렇게 막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낸달지. 그분이 보면 뉴욕대 영문학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기도 하고 내가 아는 영문과 나온 사람들 영문과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영문과적인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훨씬 철학적인 것 같아.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야.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요리를 하지만 그거를 근데 보통 이 흑백 요리사의 그들이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그 심사의 기준에 그러니까 우승자와 준우승자들은 그거에 정말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요리는 다 잘하는데 그냥 그들이 낸 시험 문제에서 제일 정확도가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죠. 딱 된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흑백 요리사가 뭔가 약간 금수저 흑수저 느낌이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이미지상 그 금수저는 안성재 같고 흑수저가 백종원 같은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인생을 따져보면 백종원은 금수저고 안성재가 흑수저야. 인생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겨. 재밌고 여경래 셰프가 철가방하고 딱 이렇게 1대1 대결하면서 지금에야 여경래 셰프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도 철가방부터 시작했다면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추주할 때 그 오는 그 뭐지? 감동. 그리고 한국에서 되게 없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지금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멋있는 장면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 백수저로 나온 분들이 되게 요리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분들 인성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들 되게 인격적으로 되게 멋있는 어른 같다는 맞아.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보면서도 되게 좀 흐뭇한 그러니까 보통 서바이벌 막 뭐 무슨 공기반 소리반 이딴 소리 했었고 막 이러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그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맞아요. 보는 내내 되게 흐뭇했던 것 같아요. 연출 이게 좀 시청률을 끌려면 빌런 하나씩 만들고 그죠. 악마의 편집도 그죠. 좀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게 막 잘한다고. 빌런을 넣어서 짜증나게 하는 것보다 막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코드로 계속 이어나갔던 맞아. 것 같아. 약간 빌런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던 그 성경 롱기스트라는 사람, 그 미국 유튜버 와가지고서는 그 최강록의 뒷배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최강록한테 괜히 뭐라고 했다가 이거 바가지로 먹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최강록은 마스터 셰프 출신 중에서도 제일 팬덤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강록의 그 어눌하고 그 최강록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답답해 미치거든요. 보면은 오늘도 네, 그러니까 말을 우리 엘리 원덕의 말보다 더 느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두부를 뭐 예를 들어 들기름에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럴 때는 다른 무슨 뭐 뒤집개가 큰 게 왜 이렇게 작은 뒤집개로 자꾸 이걸 하세요?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큰 게 없어서죠. 그러니까 약간 이래. 내가 조리 도구가 정말로 막 정말 기계 가져오고 승우 아빠처럼 거기에 나온 사람처럼 막 뭐 아이스크림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질소를 넣어가지고 거품 낸다지 무슨 뭐 하여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조그만한 바구니 칼 하나 도마 하나 약간 이런 걸로 맛을 정성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어서 되게 팬덤이 강한데 거기에다가 특히나 최강록이 되게 옛날부터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본식 메쉬 포테이토를 거기에서 자신 있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 롱기스가 옆에서 막 자기가 버터 막 넣어버리고 옆에서 진짜? 예, 막 그러면서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미션에서 딱 떨어지면서 근데 거기에서도 최강록이 너무 왜냐면은 내가 거기서 보면은 작가님이 제일 좋아할 캐릭터는 최강록인 것 같아. 그 짤 많이 봤죠. 이 세트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 여기 이거는 다 허브예요. 그리고 만약 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인터넷 인력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마스터 셰프 이번에 흑백 요리사 이후로 유튜브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인력 안 하고 있어 몇 달째. 최강록이 왜? 몰라 바쁜가 보지 모르겠어. 연락 안 해봤어? 연락 안 해봤어.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되게 친한 사람처럼. 근데 또 재밌었던 포인트가 저희는 이제 뉴욕이랑 가깝게 살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요리사들이 꽤 있어요. 네. 그 여기 뭐 CIA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 출신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서 그 식당을 하거나 그 뭐 셰프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막 이제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요리사들의 이력을 이렇게 보면은 뭐 뉴욕에서 일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당들이 내가 아는 데인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래 연결해서 또 다 아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그리고 미슐랭 저희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이제 뉴욕에서 네. 그 식당을 하시는데 미슐랭 뭐 원스타 투스타 막 이래요. 그래서 뭐 가면은 뭐 그냥 돈 많이 벌어야겠다 맛있네 이러면서 먹었는데 약간 지금 그 흑백 요리사를 보고 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생각과 리스펙이. 이미지가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그런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죠. 뭐 그런 거는 기획 안 하는 흑백 건축가 뭐 이런 거? 오, 재밌겠다. 빨리 모형 만들기 그 막 이런 뭐야. 거잖아. 그러면 이제 건축회 최강력이야 이게 저는 자꾸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좋은데? 컨셉이 아니라 네이밍을 잘못한 게 미국에서는 이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하지. 못하지. 블랙 앤 블랙하고 화이트 들어갔다가 화이트인데 큰일 나지. 블랙은 밑바닥, 화이트는 위. 그럼 큰일 나지. 미국 영어 제목은 뭐예요? 영어 제목은 분명히 다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큰일 났어. 미국에서 저게서. 근데 사실 이게 흑백의 잠깐만. 흑이 근데 우리는 당연히 흑백을 피부 컬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블랙 or 화이트 이러면은 피부 컬러 먼저 생각을 하잖아. Culinary Class Y.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흙을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할 때 거기서부터 브레인스토밍이 됐겠지. 그치 우리는 이제 흙수저 할 때 그 흙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그 흙수저, 금수저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한국의 그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쵸. 말들이에요, 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거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그냥 통용되게 쓴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완전히 진짜 차별로 수당할 수 있는 얘기지, 맞아. 진짜. 근데 요즘 워낙 K 컬처가 유행이어가지고 미국 애들도 이제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 아이, 몰라요. 근데 뭐 한국 애들은 그래, 뭐. 다른 이름으로 하고 뭐 컨셉을 그런 거를 네이밍을 다시 해가지고 네. 하면은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먹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저는 흑백 딱 이런 넷플릭스 맞아? 막 약간 그치, 근데 그치. 흑백 요리사 그 가게들이 정말 이렇게 리스트가 쫙 올라와서 사람들이 거기 투어 다니는 게 맞아. 근데 몇 초 만에 다 매진된대요, 진짜. 거의.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요리사들이 이제 출연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요즘에 이제 그런 요식업계의 그 좀 이렇게 비즈니스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시작했는데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약간 그런 게 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에드워드 리가 미국 요리사잖아요. 가게도 미국에 있고.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자기는 매출에 아무런 상관이 없대. 워싱턴에 있는 레스토랑이요. 아니 그래가지고 유퀴즈에 나왔었잖아요. 유퀴즈에 에드워드 리하고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하고 나왔었는데 에드워드 리가 계속 투자자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세호가 유재석한테 여기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 둘 다 쥐띠 72년생 쥐띠. 그래서 그러면 쥐띠 식당 열자고. 막 그런 농담하는 거 봤는데 좀 에드워드 리는 진짜 와 되게 진짜 많이 놀랐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삶이 되게 근사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신사고 그리고 뭘 얘기할 때도 내가 의견을 내도 돼?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얘기해봐 하면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잘 교육받은 매너를 다 갖춘 사람의 그 면모들이 그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저 사람 왜 나왔어? 약간 이럴 정도로 존재감이 되게 약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두부 같고 그 전쟁 지옥 두부 지옥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진짜 완전히 빛을 딱 발하는 게 거기에서 클라이맥스가 딱 되니까 마지막에 결승전은 되게 시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철학과 경험과 스킬이 완성돼서 비울 줄 아는 사람하고 20대에 그 혈기왕성한 그 나폴리 마피아가 나는 꼭 여기서 이겨야 되겠어 해서 정말 힘을 빡 줘가지고서 만든 그 디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감동은 약간 비워진 거에서 더 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요리, 그러니까 일종이 아니고 요리도 예술이라는 게 객관적인 것도 객관적인 거지만 이 디시를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는 자기가 이 경연에 참여할 때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해오던 건 하지 않겠다. 자기가 이 한국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는 거는 내가 한국의 음식으로 도전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안 하던 요리 새로운 스타일로 막 도전식 그러니까 마지막 결승전까지도 도전을 해. 그랬고 그 상대편 이제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끌어와서 해. 그러니까 하나는 힘을 뺐고 하나는 힘을 막 준 거지. 그러니까 사실 딱히 이게 그 결승전에 마피아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나는 서로 윈윈이었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되게 멋있었어. 어떻게 봤어요? 미안해, 나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저걸 보고 저렇게 길게 떠드네. 막 그러면 난 속으로 지금 좀 이렇게 와 그게 그렇게 충격이 컸나? 뭐 충격이 컸다기보다 되게 약간 재밌고 감동이 있었죠. 그렇죠. 그 에드워드 리, 그 양반의 존재감은 확실히 그 양반이야말로 진정한 위너였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주인공이었지 뭐. 근데 나는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국에서 뭐 요식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그냥 한국에서 운영하는 스타 오너 셰프를 하든 아니면은 그 어떤 큰 자본과 해가지고 거기에 헤드 셰프로 있든 간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에드워드 리가 좀 존재감이 있었던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고 그 애들이 이제 크면서 겪게 되는 그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는 나는 한국인인 그런 질문을 나는 비빈인가입니다. 비빈이 나는 한국인인지 나는 미국인인지 이런 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그게 좀 가능했던 거죠. 여러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니까 각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와서 이곳에서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으니까 각 문화들마다 겪는 그런 문화적인 뭐라 그래야 돼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스토리가 그렇게 요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는 게 나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최연석 셰프 알고 여경래 셰프 알고 다 알잖아요. 뭐 가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레스토랑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 다 가보고 싶어하고 그런다는 거는 간접적으로라도 접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식이라는 문화와 그리고 셰프라는 직업이 이 에드워드 리가 말하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이 멜팅팟에서 만들어진 그 음식이라는 문화와 미국에서의 셰프의 위치라는 게 묘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결국에 승자는 에드워드 리였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약간 그런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이 서커펀치는 없었어 나에겐. 그러니까 나는 누가 우승할 거를 한 중간쯤 보니까 대충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승을 할 것 같고 이 사람의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게 뭐 이렇게 그거를 진행하면서 연출하는 사람들도 그 포인트를 잡았겠죠.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아. 잡아서 그 흐름을 만들어 갔겠지. 요거를 스토리를 이렇게 요번에 녹화한 나폴리 마피아의 스토리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가 구구절절하게 당신도 얘기했지만 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 그 친구는 그냥 누가 나와도 요리 경연을 했으면 충분히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그냥 그런 친구야. 근데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승자의 빛이 바랬지. 완전 덜해졌죠. 바랬지. 그러니까는 그런 그 스토리 플롯을 갖고 가는구나가 한 중간쯤에 딱 읽혔는데 그러면은 이거가 이 12부작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열심히 말도 안 되는 막 장시간의 요리와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승리하는 어떤 정신과 육체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스토리 라인을 잡아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순수한 경연 프로라기보다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잡아가는 한편의 되게 리얼 예능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나에게는 요리 경연으로 봤던 사람으로서는 그 서커 펀치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면은 당신은 옛날에 아이언 셰프의 알라 쿠진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셰프와 한국에서의 그 요식업의 그 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가절하되게 표현이 됐어요. 내 생각에는. 에드워드 리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런 환경에서 요리를 뭐 되게 오래 간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뭐 1년인가 1년 반인가밖에 안 있었대잖아, 나폴리에. 근데 그 친구가 우승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우승을 했음에도 에드워드 리가 계속 남아 있어. 그러면은 그 차이는 문화의 차이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어떤 그 미슐랭 어떤 서양인 셰프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스토리가 없잖아. 그치. 근데 에드워드 리는 스토리가 있는데 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제작진이. 그냥 뭐 한국에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웨스턴 요리 방식에 한국의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미슐랭. 왜 그래? 우리 빠브리도 있었잖아. 빠브리! 냄새! 빠브리! 있었는데 집중! 빠브리 집중! 근데 그런 내가 뭐 서양의 식문화와 막 한국의 식문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런 그 양쪽의 문화를 다 갖고 있는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리 경연이라기보다는 그런 드라마가 더 부각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나 그런 게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맞아. 얘네들이 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이런 고민과 갈등과 노력들을 하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오묘하게 경첩이 되면서 나한테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 경연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그 수많은 근데 작가님 미안해요. 오늘 리뷰하는 야 이걸로 한 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일단 계획에 있던 일이에요. 그래요? 워낙 편수가 없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에드워드 리는 그 원래 브루클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NYU 나오고 있다가 이제 다른 주로 간 케이스고 나폴리 나피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우승하고 나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 집하고 가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수련의 시간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게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 우승을 함으로써 이게 정말 맞는 것이다. 이게 증명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승했으니까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생각과 맛의 레이어가 좀 약간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목해서 봤던 사람은 저는 최연석의 약간 재발견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연석은 굉장히 막 소금 뿌리고 키는 멀 때까지 커가지고서는 굉장히 예능적인 광고 많이 나오고 정말 쇼맨십이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나와서 팀을 리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난 사람이네 하는 생각도 다 들고 굉장히 좀 괜찮다.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자기 그 쪼가 물론 모든 셰프들이 다 자기 쪼가 있죠. 근데 최연석이야말로 정말 자기 쪼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 그냥 유쾌한 모습으로 포장할 뿐이지 실력이 정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연석도 심사위원도 워낙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 한식 대첩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랬는데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누구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 누구 있지? 또라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라이 그 요리하는 또라이에 대해서? 이수지. 이제 요리하는 또라이 하면 이수지밖에 생각 안 나. 근데 또라이가 저희 친오빠랑 너무 닮았어요. 아니 그 집은 연예인 집 아니야? 오빠는 요리하는 또라이 받고 엄마는 심상정 남고. 신한성 연예인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지. 정치인이지. 저희 엄마는 심상정 닮으셨고 저희 오빠 젊은 버전 같은 느낌인데 근데 되게 약간 처음에 약간 거기서도 좀 빌런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이제 워낙 미디어들이 많으니까 흑백 요리사 끝나고 유튜브에서 다들 또 엄청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죠.
막 각 출연 요리사들마다 채널이 있지. 그럼 서로 나와주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비하인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약간 되게 껄렁껄렁해 보이지만 되게 성실하고 되게 요리에 진심이고 약간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릭터가 워낙 자기가 되게 되고 싶은 그게 약간 누구지? 걔? 힙합 하는 애 중에 스윙스. 자기는 스윙스를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좀 스윙스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 또라이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흑백요리사 할 때 그 제작진들이 그 음식이 엄청 많잖아요. 다 요리가 나오니까. 심사위원 말고는 아무도 못 먹게 한대요. 그거를 철저하게. 왜냐면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먹어봤는데 쟨 별론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럴 수 있지. 절대 못 먹게 한대요. 다 버렸대. 다 버리는데. 버렸대, 다. 근데 요리하는 또라이가 자기가 호랑 먹었대. 다른 셰프가 요리한 걸 남은 걸?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먹어보고 궁금하니까 진짜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짓 다 했대. 먹어보면 제작진이 와가지고 겁나 뭐라고 한대.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기 몇 개 먹어봤다는 거야. 근데 정말 다 맛있었대. 뭐야? 그러니까는 그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먹었던 그 에피소드가 가장 그러니까 비하인드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딴 사람도 그게 아무도 맛을 못 봤다고 막 이러는데 이제 또라이는 그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다고. 그렇군요. 나는 그 여경래 셰프하고 중식 여신이 여경래 셰프의 수제자였어요. 여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서는 자기 제자는 흑 요리사고 자기는 백 요리사고. 근데 그거를 하는 거를 계속 진짜 아빠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얘가 빨리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막 보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 정지선 셰프가 실력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만약에 너무 안타까웠던 게 나도 좀 만약에 정치선 셰프가 중신 여신의 외모를 갖고 있었으면은 진짜 별 어려움 없이 훨씬 더 지금도 이미 성공했지만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약간 누가 들으면은 뭐 미친놈 그런 꼰대 같은 그런 생각 왜 해? 하지만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바스 만드신 분 이름이 뭐였죠? 정지선 셰프가 이제 사실 그 중식이나 뭐 요리 셰프들이 여자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갔었대요. 요리를 배우려고 갔는데 그게 한 2000년대 초반이었나? 아무튼 그때도 중국의 외진데는 학교의 화장실에 문이 없대요. 맞아. 문이 없고 이게 그냥 칸칸만 있는데 이게 물이 한쪽에서 쭉 내려가는 거래. 그러면 이제 옆 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쌌는지 다 보이는 거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막 처음에 너무 그 중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그런 쇼킹한 그런 것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중국이 진짜 불과 몇 년까지도 그랬다고? 약간. 아직도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 졸업한 이후에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뭐 자기 유학 시절에는 그랬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저기 뭐야? 네. 거기 본 요리사들 중에서 하나만 가볼 수 있다면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최강록이 송파에 자기 요리 그 식당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렇지 않아도 예약해달라고 얘기해놨거든요. 저는 거기 딤섬 먹어보고 싶어요. 나 그 딤섬 먹고 싶어. 근데 보니까 그 TM미미, 정지선 셰프 TM미미는 홍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비교적 먹을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 두부로 만드는 그 드레싱 소스 레시피가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갖고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고 그 두부 드레싱으로 뭐 그냥 야채들 이렇게 찍어 먹는 거거든요. 해봤어요. 해봤다고.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식당을? 당신은? 나는 그 이모카세. 이모카세. 그 이모카세도 웃긴 게 그 김 만드셨잖아요. 김을 구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막 그때 무슨 알바먹에
같이 나왔잖아요, 김이. 근데 알밥보다는 김이 맛있었다고. 김이 너무 맛있다고. 김이 김 때문에 또 시키고 싶다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 근데 그 이모카세집 애들이 그 집에 애들이잖아요, 자식들이.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맞아. 근데 요즘에야 맨날 김이 이미 구워져서 나오지만은 나는 아직도 우리 할머니가 구워줬던 구워주셨지. 맞아. 그 갓 구운 김에 맛있는 그리고 가끔씩 삑구 나갖고 탄 거. 그 얼마나 맛있어 그거 정말. 진짜 맛있어. 근데 그 이모카세가 그 김을 100장을 재서 구웠었는데 좀 짰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폐기하고 다시 했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시즌 2가 결정됐는데 거기에 나왔으면 2가 나온다고? 네 나오겠죠. 결정됐어요. 이렇게 잘 근데 됐으면 당연히 또 하겠죠. 누가 나올 거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예상을 해보고 혹시 나왔으면 하는 셰프 누구 있어요? 아는 셰프가 있어야 뭐 알지 뭐. 나는 데이브 창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데이브 창 저기 뭐야 그 셰프 있어요. 응, 그 사람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별론데.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김훈이 셰프 있잖아요. 훈이 셰프. 응. 훈이 셰프는 이번에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아 그랬는데 안 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성공하는 거 보고서는 다시 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김훈이 셰프도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 뉴욕에 주아라고 네. 거기 사장님 그 셰프 저기는 안 해. 전에도 넷플릭스에서 이미 연락 이거 말고 옛날에 네. 자기 가게 열기 전인데 네. 열기 전이면 그런데 한번 나오면은 완전 마케팅 그치.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또 이렇게 보고서는 또 이 성공에 힘입어 나갈 수도 있죠. 그런 거. 쫄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치. 그래서 건조 있어서 안 나. 맞아. 저도 진짜 그 한식 셰프들 있잖아요. 이모카세라던가 네네. 오히려 그런 게 사실 좀 더 땡겨요. 나는 이모카세를 보고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이모카세말로 이게 지금 완전 복권이구나. 복권 당첨됐구나 이 사람 지금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지? 식당이 무슨 재래시장 안에 하나 있는 거 하고 국수집하고 두 개잖아요.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요리만 하다가 이 완전히 정말 뒤에서 내공만 쌓다가 앞에 나와가지고선 정말 그야말로 찬란한 빛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이제 이모카세 하기 전에 그 안동국시 재래시장에서 하던 국수집 그거에 대한 얘기한 에피소드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셰프들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떤 그 식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금 간을 쳐야 되며 얘는 이런 소금을 써야 되고 쟤는 저런 소금을 써야 되고 이거를 굽거나 튀길 때는 이런 오일을 쓰고 이런 걸 안 배운 사람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타고난 거야. 감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물론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로 요리를 국수집을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생계를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유명해지고 그 국수집을 통해서 가족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타고난 사람인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다음 편 심사위원은 2명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여기에 그 파브리 냄새. 아니 그러니까 아예 한국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양인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프로가 성공을 한 게 에드워드리가 막 어렸을 때 막걸리를 이 얘기를 하는 게 통하잖아. 근데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진짜 이모카세의 김을 먹었을 때 맛으로만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외국인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재밌겠네요. 심사위원회 들어간다기보다 그 셰프들의 그게 외국인 셰프들의 포션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국내에서만 한 게 아니고 해외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원자도 많고 좀 그렇게 할 것 같고. 만약에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내 인생 요리 있었잖아요. 거기 주제 중에 인생 요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여지껏 먹었던 것들 중에서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에 이것만 하면 뭐가 떠오른다. 이런 인생 요리가 있나요? 난 있어. 뭐예요? 나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있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엄마가 만들어줬던 조기 매운탕. 근데 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엄마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맞아. 네, 우리 엄마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나는 집사람이 해준 감자조림을 먹고 감자조림은 이런 맛이구나. 이런 텍스처여야 되는구나를 처음 느낀 사람이야 나는. 왜냐면은 어머니의 감자조림은 맨날 감자 안 익어 있어. 그래서 그 거의 깍두기야 진짜로. 그래서 아이씨 이렇게 할 거면은 딴 걸를 쓰지 왜 감자를 써가지고 이런 거를 할까. 그래서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림 요리 절대 못 하시는 양반이거든. 근데 그런 성격 급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조기 매운탕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디 가서도 맛을 못 봤던.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뭐 어디 가서 된장찌개를 먹는다든지 어느 식당에 유명한 식당에 가든 뭐 어디를 가서 무슨 찌개 같은 걸 먹었을 때 뭐 할머니 생각난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도 나는 본 적이 없고 어디 가서도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왜 사진 이론 이런 데서 스튜디움과 풍크툼이라고 뭐 있거든요. 막 1900년대 막 이럴 때 이 예술이 작품을 나의 경험이 팍 들어가게 해가지고 맞아. 확 하는 예술이 있고 그걸 이제 풍크툼이라고 펑추어 한다는 그런 스튜디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뭐 이런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어보신 거는 스튜디움에 관련된 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에 관련된 기억과 음식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관돼요. 그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맞네.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 그렇게 가끔 해줬는데 사실 뭐 어릴 때 그 매운탕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음식이겠어요. 이거를 왜 먹나 싶지. 근데 나이를 먹고 그게 생각날 때가 있다. 그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흉내를 내봤다가 아주 완전 작사를 낸 적이 있었거든. 개 비려가지고. 급하게 해야지 그 맛이 나오는 거 아니야? 보통 매운탕처럼 뭉근하게 오래 끓이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매운탕, 해물탕 그러니까 탕 종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친정집은 음식을 뭉근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호로록 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보고서 놀랬고 그런 탕 종류는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하지만은 일단은 아무리 어머니한테 배웠다 해도 이게 내가 살면서 내 식으로 좀 바뀌어서 나는 해물탕을 할 때 육수를 오랫동안 몽골하게 한번 끓여. 그러니까 나머지 주 재료만 후루룩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깨씨가 원하는 그 약간 후루룩의 맛이 좀 덜한 거예요. 근데 그게 후루룩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혹시 미원 맛일까? 내가 다음에 할 때 미원 좀 넣어볼까?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난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한국 갔을 때도 엄마가 그걸 만들어줬거든. 아 진짜? 후루룩. 모르죠. 나는 자다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근데 정말로 성격이 급하고 행동이 빨라서 배고파. 딱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해서 밥을 다 먹고 설거지하는 데까지 30분이 안 걸려요. 진짜. 정말. 그리고 키도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엌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는 사이에 어머니는 아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거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우리 외할머니 그 평양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해주시던 만두. 평양 만두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게 주먹만 해요, 만두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쪄서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 국을 끓여서 그걸 뽀개가지고 먹죠. 뽀개해서 이렇게 이게 뭐 고기도 들어있고 두부 들어있고 숙주도 들어있고 무도 들어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수제비 같은 밀가루 조각도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그런 스타일의 만두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만두가 굉장히 큰 요리잖아요. 그리고 명절일 때면은 그렇게 막 하고 우리 집도 그랬었거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그걸 이런 대나무 소쿠리라고 그러나 이거 넓은 거 있잖아요. 김치할 때? 아니 그거 말고 아니. 호박 같은 거 겁나 썰어가지고 전 같은 거 이렇게 쫙 펴놓는 거. 아니면 호박 말리고 무 말리고 할 때 거기에다가 그거를 몇 판을 할머니가 그거를 만드셨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뒷짐지고 그걸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삼촌들이랑 뭐 내 동생이랑 뭐 가족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거를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거 먹어봤자 몇 끼를 먹겠어요, 명절에. 그럼 남으면은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먹고 막 그랬었던 만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만두도 나도 먹어봤는데 한 번인가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할머니한테 못 배웠어. 압구정에 그 만두집이라고 거기가 딱 숙주 두부 고기. 그게 강남에 몇 군데 있어요. 그 평양식 만두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생긴 거는 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그 만두처럼 생겼는데 뭐 맛볼 일은 없었지. 왜냐면은 그 주로 한국 가는 게 여름인데 더운 여름에 만두국을 먹는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 두 가지 음식. 니자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주말에 이제 엄마랑 아빠가 협업으로 냉칼국수를 만들었어요. 냉칼국수? 네. 근데 이제 멸치 육수를 차갑게 하고 아빠가 엄마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면은 그걸 아빠가 파스타 기계로 이거 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엄마가 손으로 썰어요. 칼국수만. 그래서 이제 그 칼국수를 삶아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지? 위에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고명들을 잔치국수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김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참 나와. 침 나온다. 참기름에 이렇게 신김치 이게 참기름에 해가지고 뭐 호박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고명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뜨겁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처음 들어봐 이거 냉송. 그래서 약간 냉모밀 같은 거 아니야? 좀 다르지. 근데 냉모밀처럼 얼음처럼 차갑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냉모밀은 간장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간장. 이거는 멸치 베이스인데 이게 손칼국수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먹으면 이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크고 나서는 먹을 일이 없는데 그게 가끔 생각나요. 근데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셀프로 국수 면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손칼국수 스타일로 나오는 면을 사서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집에서 하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기억으로 뭐 했던 그 김치 같은 것도 꼭 이렇게 참기름에 묻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손칼국수 같은 느낌의 그걸 면을 사서 이제 한번 끓인 다음에 찬물로 씻고 씻은 다음에 이제 좀 차갑게 된 면에 그 국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를 주거든요. 저도 먹고 애를 주는데 애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자꾸 안 줘? 집에 있어. 그러니까 자꾸 출근하지 말고. 저는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데 어느덧 내 애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는 뭐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있으면 먹고. 냉칼국수 안 해줬어. 맨날 잔치국수로 했지. 근데 이제 그걸 손칼국수로 하다가 이게 칼국수면은 좀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잔치국수로 면으로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추억의 음식이 돼서 계속. 근데 이제 엄마가 옛날에 해줬던 그 맛은 아니지만 약간 이게 내 거화 됐고 내 애가 집에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좋아하는 그 맛을 좋아하지 않을까. 애도 크면은 우리 엄마가 해준 그지 그 손칼국수가 우리 엄마 해준 돼지 바베큐 얘기하겠지. 먹고 싶다 얘기하겠죠. 자코님은요? 처음 들어본다 그 냉. 저는 뭐 기억과 관련돼서 하자면 그 맛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는 사실 짜장면? 고양이 밥이라고 일본 그걸로는 고양이 네코 밥이라고 그러는데 고양이 밥을 먹었어 그냥? 아니 그 계란하고 저기 버터하고 이거 옛날에 마가린 이런 거 넣지 않나요? 너무 맛있었죠 진짜. 그거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뭔지 모르겠는데 겁나 혼났나 봐. 두드려 맞고 엄마한테 막 해갖고 눈물 뚝뚝 흘리고 엄마가 또 밥은 줬어. 좋겠지. 밥을 먹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뭐 이러면서 그래도 밥 먹는 거 보니까 이쁘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걸 이렇게 밥을 이렇게 퍼먹은 기억이.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기억에 관련돼서 맛이 연결되는 것 중에서 그 강렬한 기억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세고 저는 뭐 이래저래 해도 그냥 냉면. 냉면이 그냥 저는 제일 이 가게 냉면도 좋고
저강의 냉면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뭐 기억에 관련된 어떤 뭐 이런 에피소드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딱 먹었을 때 머릿속에 이 맛, 이거 이러는 거는 정말 냉면. 내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냉면. 내가 냉면을 해주진 않잖아. 해줬었잖아. 니자가 그때 면을 뽑아서? 에이. 면을 어떻게 면을 뽑아요? 뽑아. 고기를 차슈 만드는 방식으로 고기를 만들고 돼지고기로 그 다음에 집에서 그 무 넣어서 만드는 김치 그거 뭐지? 동치미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동치미 거기다가 면을 넣고 그 차슈를 얹어서 해준 냉면이 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와 이거는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거겠다. 손이 너무 많이 가갖고 다시 해달라고는 못 해했어. 냉면이 손 많이 가. 차슈가 한번 호기심에 만들어봤거든요. 진짜 도케님 어머님 못할 음식이에요. 이게 몇 분을 굽고 꺼내서 또 처발처발 양념 바르고 또 굽고 그거를 엄청 반복을 많이 해요. 그죠. 모르니까 했지.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는 안 하는데 그런 음식들 있지. 나도 난 만들어서 다시 안 만들잖아. 코스코 가서 그냥 사 먹어. 그러니까. 나는 맞아. 굳이 집에서 왜 만들어? 한번 만들어보고 안 해. 저는 식빵 한번 만들고 다시는 안 만들잖아요. 차슈 그때 그게 그러니까 와 고기가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그거를 차가운 그 면에다가 이렇게 딱 싸서 해가지고 먹으니까 동치미랑 이렇게 딱 먹는데 와. 자꾸는 워낙 그런 맛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내가 먹어서 맛있었으면 또 했겠지. 근데 이제 내가 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입맛은 아니었어요. 저는 기억에 나는 음식이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신 꽃게탕. 꽃게탕이 항상 그게 너무 좋았고 그냥 꽃게탕 자체로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게 약간 달큰한 맛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할머니가 항상 게를 다 까주셨어요. 까가지고 살만 발라서 나 밥 그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나한테 게를 까주는 건 사랑이야 진짜. 그리고 도케님 항상 까주시던데. 까주죠, 그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도케 씨랑 연애를 하고 미국에 놀러 왔는데. 그때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랍스터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가 내 랍스터를 가져다가 쫙 발라가지고 살만 내가 포크로 찍어 먹게 그렇게 쫙 발라서 나한테 다시 앞에 딱 두셨어요. 어머님이? 네, 오, 시어머니가. 사랑이시네. 내가 성격 딱 급하잖아. 그래서 쪼물딱쪼물딱하는 그 꼬라지를 못 보거든 우리 엄마는. 야 이겼다! 이러면서 그냥 배 쫙 갈라가지고 먹을 수 있게 쫙 해가지고서는 발라줘서 내가 여기 시집와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결혼해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게 그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신 꽃게탕이 항상 내 약간 그 소울푸드 같이 느껴지고 또 한 번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한 1, 2년 후에 내가 H마트 쪽으로 가는데 그 반찬 코너로 가는데 약간 멸치볶음 있잖아요. 멸치를 볶는데 멸치 그냥 볶는 거 말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서 볶고 약간의 매콤한 그 향이 나는 그 멸치볶음이 있어요. 그 냄새가 딱 나는데 정말 내가 거기서 눈물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할머니가 잘 해주시던 그 반찬이었거든요. 소설 중에 H마트에서 길을 잃다 뭐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서 그 냄새가 그 순간에 가져온 그 기억과 그게 그냥 내 몸의 반응으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 음식 에 대한 경험이 저는 주로 할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해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걔를 다 까줘야 된다는 거. 흑백 요리사 얘기하다가 이제 음식 얘기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냥 신나게 떠들었네요. 역시 먹는 얘기는 즐겁죠. 그리고 이 먹는 게 이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뿐만 아니고 그게 홀 프로세스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나한테 그런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쯤에 해가지고서 와이프랑 또 누구랑 같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원래 선생님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또 초대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원래님이 해줬던 그때 그
숲하고 밥 먹었던 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음식 내가 뭐 음식을 잘해봤자 또 얼마나 뭐 잘하겠어. 잘해요. 아이 그래도 근데 그거보다는 와서 누구한테 뭔가 대접받고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되게 플레전트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나한테 또 불러달라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불러달라는 거지 뭐야. 아니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원래님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주변에 셰프님들도 많고 뭐 그 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도 했었는데 원래님 집 딱 왔는데 플레이팅을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예요. 뭐 간단하게 밥에 카레를 줘도 이렇게 너무 팬시하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딱 주니까 딱 받는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가 좋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플레이팅을 하는 게 이런 이유구나. 왜 사람들이 그릇을 사고 솔직히 저는 뭐 그릇은 인원수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되게 실용주의적인 성격이어서 그게 되게 강했는데 딱 원래님 집에 오고 나서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나서 되게 좋았다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되게 그 생각을 많이 바꾼 모먼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음식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생각이. 그래서 좋네요. 원래님 원래 음식도 엄청 잘하시고.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는 음식들이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뭔가 사람들 네트워킹이라지 뭐 근데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 한 달에 한 번이면 겁나 자주 하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우리 집 애들이 지난번에 그랬다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 9월달에 시작하면서 이번 1년에는 엄마가 사람들을 몇 번 초대할까 이런 거 막 자기네들끼리 내기하더라니까. 애들 귀엽다. 진짜 웃겨. anyway 우리 흑백 요리사와 그 음식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미디어 리뷰 해야죠. 이거 입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그니까. 미디어 리뷰의 파트 1. 파트 1. 이번에 제일 인기 있었던 미디어의 어떤 흑백 요리사를 리뷰했고. 네네. 나머지 이제 또 하면 되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2부는 정말로 자코의 미디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